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채널 커뮤니티에 동영상을 하나 공유했었죠. 잘나가는 일본 라면집 사장하고 그 사람한테 라면 기술을 배운다고 찾아갔던 두 사람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기 가게를 차려나갈 때까지 그 과정을 그린 영상입니다. 생각보다 그 영상 제법 보셨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이 그 영상 처음 보자마자 느끼는 건 충격이었을 겁니다. 라면집 사장이 배우러 들어온 직원이자 제자한테 폭행을 하면서 가르치는데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포인트 말고 다른 부분에서 생각해볼 만한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각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공유를 했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을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유했던 영상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게 1999년이라는 것 같던데 오래된 영상이라 화질도 좀 별로고 일본 방송에서 우리 옛날에 했던 인간극장 비스무리하게 제작했던 건데요. 요코하마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라멘으로 자수성가해서 빌딩도 몇 개 올리고 한 유명한 라멘집 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라멘 기술 배우겠다고 배우러 온 사람들만 3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격이 불같고 고집 세고 과격하다 보니까 배우러 왔다가 내빼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여튼 이런 사람한테 영상의 주인공인 애 있는 30대 가장 2명이 라멘 기술을 배우겠다고 찾아옵니다. 당시 99년이라고 하면 일본이 90년대 초 경제 버블이 붕괴되고 경제 침체가 한참 길고 깊어진 경제의 암흑기였는데요. 기술을 배우러 온 한 명은 일본 최고의 대학 도쿄대 출신의 큰 상사를 다녔던 엘리트였습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퇴직을 하고 라면집을 창업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들어온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임금의 40% 삭감 통보를 받고 나가라고 등 떠밀리고 있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이 라면집 사장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사소한 것부터 일하면서 배우는데, 근데 사장이 영상 보는 사람 불편할 정도로 제자들을 때려잡습니다. 이건 쥐어박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폭행을 하는데요. 군대에서 쓰는 것 같은 큰 국자로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 치고 발로 차고, 그 제자들 와이프도 홀 서빙을 중심으로 같이 배우는데 사장한테 혼도 많이 나죠. 배우는 과정을 보면 이게 옛날 영상인 거 감안을 해도 불편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6개월 동안 수련을 하고 기술 제대로 배우고 라멘집을 창업을 하는데요. 라멘집 사장도 제자들 한참 배울 때 그때 과격하게 하던 거하고는 다르게 창업 준비도 도와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이 나오죠. 저도 사실 때리는 그 부분은 불편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요소들 중에 다양하게 생각해볼 만한 게 있어서 공유를 했는데, 근데 제자 패는 게 영상에서 워낙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불편한 영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대체 이런 시대에 맞지도 않는 영상을 무슨 의도로 공유하는 거냐고 따지듯이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는 갑니다. 근데 설마 제가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까지 버티고 노력하는 걸 보라고, 또는 선의의 목적이 있다고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미화될 수 있다고 그런 의도로 공유를 했겠습니까? 지금 그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라멘집 사장이 주먹 휘두른 그 행동 자체를 기술을 배우려면 저 정도 각오는 해야지 하는 사람은 없죠. 있다 해도 사회적으로 그 행동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런 건 사회적인 합의가 다 끝난 부분이라 사실 그게 옳다 그르다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가 노동을 제공하면서 스승한테 1대1로 기술을 전수받는 게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죠. 도제식 교육은 스승과 제자가 오랜 기간 함께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스승이 가진 노하우나 기술을 심도 있게 배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스승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제자가 이어받기도 하고, 명망 있는 스승에게 배운 경우는 누구의 제자 이런 식으로 명예를 이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제식 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굉장히 큰데요. 엄격한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라든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는 것, 스승에 따라 착취만 당하고 정작 기술은 못 배운다든지 하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제조 현장에서도 그런 일 많았고 미용, 요식업 개통 등 도제식 교육이 양산하는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후에는 두드려 맞고 임금 제대로 못 받고 제대로 못 배울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배우는 게 아니라 직업 전문학원, 프랜차이즈 등으로 돈 내고 체계적으로 기술을 배우는 걸로 그렇게 대처하기로 사회적인 합의를 봤죠.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임금을 안 주는 열정페이 관례도 위법으로 제도적으로 차단했고요. 일례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갖춘 이미지, 기술, 브랜드, 맛, 유통망 등을 돈 내고 이용하고 배우는 거죠. 과거 도제식 교육에서는 얻을 수 있었던 걸 다른 형태로 대체할 수 있게 한 사회적인 합의의 한 형태입니다. 당연히 이 안에서 폭력은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이미 잘못됐다는 걸로 사회적인 합의가 끝난 거기 때문에 영상에서 라면집 사장이 제자들 폭행하는 행위 자체를 지금 시점에서 옳다 그르다 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제가 영상을 공유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는 포인트는 다른 부분이었는데요. 영상에서 보면 라면에 면을 삶아서 채로 건져낼 때 면을 그릇에 바로 예쁘게 담을 수 있도록 채로 건져낸 면을 물기를 툭툭 털어내면서 동시에 면 덩어리를 동그랗게 만들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데요. 근데 그걸 면 대신에 젖은 행주로 연습을 시킵니다. 근데 주방에서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고 가게 앞에 나와서 길에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 데서 시키는데요. 눈치 빠른 분들은 바로 캐치하셨겠지만 사장은 제자들한테 일부러 창피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인상 깊더라고요. 제자로 들어온 이 사람이 도쿄대 출신의 큰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 아닙니까? 라면집 사장은 아는 거죠. 남들이 선망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남아있는 프라이드나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해 나간다는 걸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퇴직하고 장사를 한다거나 원래 있던 직장보다 훨씬 못한 곳에 일하게 됐을 때 예전에 가지고 있던 프라이드나 체면 때문에 적응 못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이 제자들한테 라면 기술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불필요한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생존을 위해서라도 라면 만드는 기술보다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산전수전 다 겪은 사장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제자가 길에서 행주 가지고 채로 물기 털고 있는 걸 보면서 식당 앞에 줄 서 있던 손님들 낄낄거리고 있는데 본인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사장은 자기식으로 옆에서 직설적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게 중요하다. 너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나와서 프라이드가 세겠지만 그 프라이드는 회사가 만들어준 거지 니게 아니다. 너는 지금 돈도 없잖아. 자기 위치를 알고 프라이드를 가져라. 지옥에 떨어뜨려서라도 그런 프라이드는 깨야 된다. 프라이드를 버린 남자는 강하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모욕도 주고 세뇌도 시키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어쩌면 주방에서 두드려 맞는 것보다 대로변에서 사람들 다 쳐다보고 웃는 데서 예전 직장 동료나 대학 동기 만날 수도 있는데 채로 행주 털고 있는 게 정신적으로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제자는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데 머리로는 불필요한 자존심, 체면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저라면 실제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라면집 사장이 거래처 대표들하고 모였던 장면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저랑 똑같이 인상 깊게 본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식자재 업체, 육류업체 사장 이런 사람 모아놓고 라면집 사장이 1년치 식자재 비용 수억을 업체에 선불로 현찰로 줘버리더라고요. 이게 서로 굉장한 신뢰를 구축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하면 라면집 사장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좋은 식자재를 들여올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공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영상을 촬영하던 그 시기가 99년인데 이때가 일본 경제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던 시기인데요. 90년대 초 버블이 터지고 소비는 소비대로 급감한 데다가 은행들도 버블 붕괴 이후 급증해버린 부실 채권 문제로 계속 휘청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실해진 은행들이 대출도 잘 안 해줘서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자금 문제로 계속 무너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식자재 업체 입장에서 비중 있는 거래처가 아직 납품도 하지 않은 1년치 물량에 대해서
선불로 돈을 준다? 이거 엄청난 거죠. 식자재 업체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대출 자체가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라면집을 통해서 무이자 대출 받은 거나 다름없고, 이게 대출이 아니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빠지는 데다가 안정적인 고정 매출까지 되다 보니까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더없이 도움이 되는 거죠. 라면집 사장 입장에서도 단순히 저렴하게 물건 가져오는 거 외에도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언제 갑자기 거래하는 식자재 업체가 무너질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공급망을 지켜온 거죠. 진짜 위기 속에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들만의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결과적으로는 공생이 됐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 속에서 맨날 입버릇처럼 각자 도생을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대조적이죠. 짧은 위기에서나 각자 도생이 효과적일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기간이 길어질 때는 공생이 해법인데, 사실 신뢰가 무너진 사회나 신뢰가 무너진 관계에서는 공생은 불가능하죠. 공생인 척 하다가 지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 뒤통수 치는 게 비일비재하니까요. 아무튼 저는 사람 두드려 패는 라면집 사장 그 영상에서 걸러낼 거 걸러내고, 그 시절 경제위기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재기하기 위해 프라이드를 과감히 버리는 그런 엘리트도 봤고, 신뢰를 탄탄하게 구축해서 위기 속에서 공생하는 그런 기업들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어떤 부분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라면집 근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코로나 시기도 잘 버텨냈고요. 사장이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예전보다는 좀 약해졌지만 여전하고 올해 식당 장소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자 중에 도쿄대 나온 사람이 운영하는 라면집도 20년 넘게 아직도 잘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근황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영상 설명 부분에 동영상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